안녕하십니까. 여반장입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 교수의 오리지널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선언문은 필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혁명가들이 이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주저해서 일어나지 않을 뻔했다. 미국 혁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혁명가들과는 전혀 딴판이었다고 필리처상을 수상한 역사학자 잭 레코프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들은 혁명가 기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명가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년 동안 존 애덤스는 영국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했고 막 개업한 변호사 일을 포기하기를 주저했다. 그는 제1차 대륙회의에 참석할 대표로 선출된 후에야 독립선언문 작성에 가담하게 되었다. 조지 워싱턴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밀가루, 어업, 말, 사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애덤스가 그를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나서야 가담했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라고 워싱턴은 고백한 바 있다. 그로부터 거의 2세기 후 마틴 루서 킹은 민권운동을 이끄는 데 주저했다. 당시 그의 꿈은 목사였고 대학 총장이 되고 싶어 했다. 1955년 로저 파크스는 버스 앞좌석을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후 민권운동가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모였다. 민권운동가들은 몽고메리 개선협회를 결성하고 버스 탑승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때 참석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킹 목사를 협회장으로 추대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만약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를 고사했을 것이다. 라고 킹 목사는 회고했다. 바로 3주 전, 킹 목사와 그의 부인은 지역사회의 중책을 맡지 않기로 했고 학위 논문을 막 끝냈기 때문에 목회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킹 목사는 버스 탑승 거부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날 저녁 지역사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 연설을 앞두고 킹 목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라고 말했다. 킹 목사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1963년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 열변을 토해 미국을 하나로 단결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는 킹의 동료 한 사람이 워싱턴에서 열린 대행진의 마무리 연사로 킹을 추천했고 킹을 지지해줄 지도자들을 한데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을 때 시큰둥했다. 그는 자신은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그 일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피렌체로 도피했다. 하지만 교황의 집요한 부탁으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붓을 들었다. 천문학의 발전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내용을 출간하기 꺼렸기 때문에 수십 년이나 지연되었다. 당시 코페르니쿠스는 따돌림과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 22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친구들에게만 보여주었다. 결국 추기경 한 사람이 그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코페르니쿠스에게 보냈다. 편지를 받고 나서도 그는 4년을 더 버텼다. 이후 한 젊은 수학자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연구 내용을 제출해
출간되게끔 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대업적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거의 500년 후인 1977년 한 엔젤 투자자가 애플에 투자하겠다며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악에게 25만 달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 하나 딸려 있었다. 워지니악에게 휴렛 패커드를 그만두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때만 해도 휴렛 패커드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워지니악은 회상한다. 나는 창업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두려웠다 라고 그는 털어놓는다. 워지니악은 스티브 잡스, 여러 친구들, 자기 부모님의 설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을 바꿨다. 얼마나 많은 스티브 워지니악과 미켈란젤로,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그들을 등 떠밀어 일의 중심으로 던져넣을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추구하지도 발표하지도 널리 알리지도 않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창업을 하거나 걸작을 창조하거나 사상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거나 민권운동을 주도하기를 열망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일터와 학교, 지역사회를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는 한두 개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기는 주저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남긴 명언처럼 독창성이란 창조적인 파괴 행위이다.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려면 기존 방식을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두려워 주저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근무하는 천여 명의 과학자들 가운데 40% 이상이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기술업체에 근무하는 4만여 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절반이 직장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자리 보전을 하기 힘들다고 느꼈다. 컨설팅, 금융서비스, 대중매체, 의학회사,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조사 대상자의 85%가 자기 이미지나 인간관계, 경력에 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놓았다. 당신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떻게 했는가? 미국은 개성과 독특한 자기 표현을 존중하는 나라임에도 강한 성취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쪽을 택한다. 토머스 제퍼슨도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 성취욕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독창적인 듯 보이는 길을 택한다. 이를테면 나비 넥타이를 매거나 새빨간 신발을 신는다든가 하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정작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로 독창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머릿속에는 대단한 생각을 담고 마음속에는 중요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한다. 유명한 기업가 멜로디 홉스는 정말 독창적인 사람들은 보기 드물다.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만 독창적으로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지니고 있을까? 적합한 자질. 독창적인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문화적 정서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경우조차 드물다. 우리는 닐 암스트롱, 셀리 라이드 같은 우주 비행사들을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며 존경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을 벗어나 우주로의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 말이다.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서 킹 같은 영웅들을 칭송한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원칙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굳건한 신념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아이콘들을 우상화한다. 배짱 좋게 학교를 중퇴하고 빈털터리 신세에 차고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굴의 의지로 자신이 지닌 기술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원하는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